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드디어 12월 24일 됐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8시 19분이고요 기온은 마이너스 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썰렁한 날씨인데요, 그래도 바람은 좀 잠잠하고요.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으로 이렇게 걷는 풍부 또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2도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좀 나오는데요, 그래도 처음 이렇게 바깥 공기를 접하는 그 순간은 좀 쌀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힘을 내서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 몸이 이렇게 워밍업이 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날씨도 좋아요. 오늘 조금 지금 현재는 흐린 날씨인 것 같긴 한데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아마 갤 거예요. 오늘 공기도 나쁘지 않고요. 습도는 조금 높은 편이네요. 이렇게 이제 걷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12월 24일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12월 24일 금요일인데요, 98일차입니다. 제가 지난 9월 18일부터 아침 걷기를 시작한 지 벌써 98일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아침에 걸어오면서 계속 체중이 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체중이.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하지 않던, 그러니까 9월 17일까지는 아침 걷기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하루에 걷기 10,000보 이상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체중이 더 증가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걷기를 제외한 다른 운동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걷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했었거든요. 웨이트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3회 정도 생각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스포츠 지도사 트레이너로서의 이제 자격은 좀 갖추고 있긴 하지만 매일매일 뭐 몸을 이렇게 잘 만들고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이제 운동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죠.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는 있거든요. 운동은 해야 된다. 반드시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건 운동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현대사회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춰져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사시대 수렵 채집 하던 그 시절에 몸이 맞춰져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섭취하고 남은 영양분들은 그대로 우리 몸 속에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현대에 와서는 지방이 됩니다. 뱃살이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을 이미 이해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운동의 필요성은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아침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 운동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를 하는지 아세요? 막 과식을 하게 돼요. 뭔가 허전함이 있죠. 그 운동을 하고 뭘 또 책을 읽고 뭐 이러던 시간이 줄어들고 거꾸로 무언가를 이제 계속 먹는, 특히 뭔가요? 제일 문제가 항상 술을 같이 곁들인다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어떤 일종의 고백 비슷한 건데 거의 매일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아직까지도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이걸 살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생활 하나하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강도가 높아지면은 항상 술을 찾곤 했거든요. 약간 그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술을 찾게 되면, 술을 또 마시게 되면 또 같이 다양한 음식들, 다른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원래는 그냥 1차만 하고 끝날 거를 술을 마시다 보면 2차, 3차, 4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만큼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만큼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게 또 일종의 스트레스로 또 바뀌어가지고 악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도 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도 또 술을 마시고. 다만 아침에 제가 한 약속,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통한 이런 아침 걷는 방송, 걷는 풍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침 약속 자체를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 포함해서요. 비 오는 날 포함해서요. 그런데도 몸이 이렇게 체중이 늘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마 저녁 때의 그 좋지 않은 생활 습관, 그런 식습관 때문이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음주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신체적으로도 좀 반응이 오고, 계속 살이 찌고 막 체중이 늘고 하면서 몸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소화불량 이런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나마 아침 걷기를 통해서 약간 그거하고 반대되는 작용을 좀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건재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무조건 술로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술 자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술과 함께 했거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술 한잔하고, 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술 한잔하고 하다 보면 그 폭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별로 안 기쁜데도 술 한잔하고 별로 안 슬픈데도 술 한잔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냥 보통의 나날들이 그냥 술로 일관된 생활이 되고, 그리고 몸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나마 아침 걷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스트레스 같아요. 스트레스의 영향이 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최대한 예전처럼 좀 운동으로 풀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을 아예 끊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간혹 마실 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관되게 술을 먹는 그런 습관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가만 생각해보면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면서 제가 뭔가를 좀 성공을 하거나 뭐 시험에서 뭐 합격을 하거나 이래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술을 좀 멀리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열심히 임했을 때 그때 성공을 하고 뭔가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이랬던 거지. 문득 깨닫게 되네요. 그거를. 정말로 사람은 참 되어가는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도 실천에 옮기기가 참 힘든 게 지금 이런 상황 같아요. 정신 좀 차려야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해의 결심 뭐 이런 걸로 이런 각오로 임하자고 생각도 하면서 그때 가서 시작하지 뭐. 지금은 아직 2021년이잖아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그 발판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일단 체중 감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체중을 아침에 한번 재봤거든요. 한 89k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안 맞고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지금 89kg인데 일단은 85kg에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80kg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80kg 도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목표는 75kg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75kg까지 약간 근육질의 몸을 좀 만들도록. 이미 웨이트에 대한 어떤 기억세포들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새벽 일찍 걷기 앤드 토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뭔가 제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생활 습관들을 좀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제가 그나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아침 걷기를 통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루틴을 돌리는 거, 일종의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제 자신의 어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그런 루틴, 이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석기시대 때, 그때 수렵 채집인들이 하던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됐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사실 산업사회가 되고 나서 우리가 적응해서 이 산업사회에 적합한 그런 유전자, 그러니까 그런 체질을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의 DNA는 수렵채집인의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당시에 막 못 먹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이런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고 이러던 사람들, 막 사냥하고 그 다음에 채집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사냥에 성공하고 했을 때 좀 한번 단 한순간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은 또 그런 굶주림을 겪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섭취한 영양소들을 보존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길러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 선택 비슷한 거죠. 그것도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 사람들, 그 음식을 바로 소화시켜 가지고 바로 분해해서 다시 배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저장하는 능력을 키워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워낙에 그 음식 섭취를 못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방법이 바로 섭취한 그 영양분들을,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그런 능력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저장하는 방법은 지방에 의한 거죠, 주로. 물론 영양소를 섭취해서 이게 단백질, 탄수화물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기도 하죠. 탄수화물도 일부 우리 몸속에 저장돼 있죠. 뭐 글리코겐의 형태이기도 하고 혈액 속의 포도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장하는 형태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그렇게 많이 저장하던 체질이 현대인이 됐을 때 산업사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이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 우리 사피엔스들은 결국은 먹는 습성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은 마구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알코올이 곁들여진다. 그러면 포만 중추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가 배부르다는 사실을 인식을 또 못하게 되죠. 물리적으로는 배가 불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배부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그냥 잡히는 대로 먹게 되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뱃살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과거에는 그게 미덕이었을 거예요. 워낙에 음식을 구하기 어렵던 그런 시대들. 굳이 석기 시대만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농업혁명,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책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잖아요. 농업혁명이란 건 사실은 뭐 단순한 개념이긴 합니다. 곡식을 직접 우리 집 근처에서 재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 동물들, 원래는 사냥을 하던 그 동물들을 집 가까운 곳에서 이제 스스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안정된 삶을 이제 영위해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음식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이제 섭취가 가능하다. 이게 또 하나의 명분이 돼서 인체 활동이나 그 다음에 사냥이나 채집을 위해서 궁리를 해야 했던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추었어야 했던 그런 생각들은 좀 접게 되는 계기가 됐겠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가치관, 철학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신분 사회가 이제 계속됐기 때문에 그 본인이 노력으로 생산한 그런 곡식들을 모두 가지지를 못하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진 누군가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생활들. 그러니까 삶이 더 궁핍해지는 거죠. 오히려 농업혁명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확한 그 곡식들을 본인이 수확했다고 해서 그걸 다 차지할 수가 없었던 그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농업혁명이 되고 나서도, 농업혁명이 있고 나서도 계속 그런 굶주린 생활들은 이어나갔을 거예요. 미술에서도 그런 걸 좀 볼 수 있더라고요. 미술에서 19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말로 뛰어난 미술가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고흐는 물론이고, 그 밖에 인상주의 화가들, 모네라든지 마네라든지, 르누아르라든지, 많은 이제 그런 천재적인 화가들이 이렇게 미술계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제 자연의 빛을 그대로 그 순간을 그림 속에 담잖아요. 자연의 그 빛을 그대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 그 아름다운 이제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런 색깔들, 고정되어 있지 않은, 빛에 따라서, 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빛의 향연, 그런 거를 그렸다면 또 사실주의 화가들이 또 있잖아요. 사실주의 화가, 극사실주의.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면면을 화폭에 담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막 그 식탁에 감자만 딱 올려놓고 그 피폐된 얼굴로 이렇게 감자를 쳐다보면서 식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 농민들의 생활, 궁핍한 생활, 막 이런 거. 계속 노동만 하고, 뭐 농촌에서 뭐 어촌에서 계속 노동만 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던 그런 이제 서민들의 어떤 생활들, 막 그런 데서 우리는 이제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건 그렇죠. 18세기 후반에 이제 산업혁명이 있게 되고, 그러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그런 기술적 배경, 기술적 기반이 확립이 됐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업해서 완성하던 그런 일들, 그런 생산품들, 이제는 그거의 몇 배의 빠른 속도로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와 이제 우리는 해결했구나, 우리 인류의 고민을,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 뭐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뭐 그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 가상현실과 실제의 만남, 메타버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간은, 인류의 고민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을 누가 독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정보의 시대에도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접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누구는 그 많은 정보들을 소유를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배제가 되고 이럴 수가 또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다 이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 갖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본주의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책을 생각해 왔죠, 각국 정부들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싸움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회가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마인드, 내가 이거를 열심히 좀 노력해 가지고 뭔가 성취를 이루면 그 성취가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해낸 또 성과들이 또 나한테 거꾸로 이제 이로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진정한 기업가 정신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그 혁신이 지금까지 이런 거를 좀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롭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들을 창출을 하고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요. 그럼 또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지금 6시 48분이고요 대략 4,000보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 신호가 들어와서 붉은색, 푸른색,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놓긴 했는데요. 특집 풍부의 각오, 풍부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장 큰 제 이제 고민, 이 방송을 더 재밌게 좀 하는 거, 방송 포맷을 조금씩 이제 더 적합한 형태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이렇게 가미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인 방송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에 특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말 좋아서 하고 싶어서 저 일을 하는구나. 정말로 방송 잘하고 막 시청자도 많고, 예. 막 사람들이 재밌어 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이럴 수 있는 방송인들 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이 그겁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일,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일단은 저는 걷는풍부 걷기였습니다. 네. 조금 더 그거를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번에 한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대는 시청자들이 별로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제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방송 시간을 한 3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와닿는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맞습니다. 좀 더 시간을 좋은 시간대로,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좀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시간도 좀 늘려서 할 필요가 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 컨텐츠잖아요.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끌어갈 것인가. 그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단은 저는 사실은 그런 컨텐츠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재미를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그게 유익해야 돼요. 유익하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걸 구상 중이고요. 계속 구상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펼쳐놓기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좀 기대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걷기 자체는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만약에 제가 히말라야를 갈 기회가 있다면 히말라야에서 걷는풍부 방송을 켜야 되겠죠. 그런 마인드. 제가 언젠가 좀 더 많은 시청자를 그렇게 재미난 컨텐츠로 많은 시청자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때에도 이렇게 아침을 걷는 모습은 같이 또 보여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항상 걷는 모습, 우리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건강하게 우리 사피엔스가 비록 수렵 채집인의 그 몸을,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체질 자체를 유익한 방향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뭔가를 실천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림으로써 아, 그래도 괜찮은 방송이구나, 걷는 풍부 아, 좀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게다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지금 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제는 되게 많았죠. 한 20명 이상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막 출근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난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아마도 그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길을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을 이렇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절반? 한 3분의 2? 그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걷는 풍부는 100%잖아요. 오늘 98일째,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한 이 아침 걷기. 9월 18일 그 당시에는 하늘이 이미 나처럼 환히 있었었죠. 이미 걷기를 시작할 때부터 주변이 밝았었어요. 이제는 이거 한번 보세요. 주변이 이렇게 깜깜하죠. 해 뜨는 시간이 요즘 한 7시 30분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동지가 지났고, 지난 12월 22일 앞으로는 점점 해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다시 조만간에 아침에 길을 나설 때, 그때 밝아져 있는 우리 주변의 그런 공기들을 마시면서 계속 이렇게 아침의 풍부, 걷는 풍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이 좀 시렵긴 하네요. 이걸 손 관리를 좀 해주고. 하긴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말고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 걷는 풍부 이 방송을 직접 실제로 이렇게 직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쟤 뭐하냐, 저 친구 뭐하냐, 저 친구 유튜버인가, 그런 눈으로 많이 쳐다봤겠죠. 예, 이렇게 아침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 재미난 방송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걷는 풍부입니다.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깜깜하긴 하지만 지금 12월, 1월, 2월 지나면서 또 많이 밝아져 올 거예요. 한때는 깜깜할 때 나와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햇빛이 서서히 비치고 그 해가 뜬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복귀하고 막 이러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요. 지금 해가 뜨려면은 조금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59분이네요. 네. 자, 이제 7시 다 됐고요. 예,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 걷는풍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크리스마스네요. 다들 추운 날씨 속에 좀 건강하게,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하루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똑같이 내일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